지금 이곳은 강원도의 어느 시골 조용한 공원입니다. 두 번째 Q&A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산티아고 영상도 다 올렸고, 그 다음에 포르투 영상 다 올렸거든요. 다 끝난 기념으로 두 번째 Q&A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우선은 질문해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추후 여행 겸 트레킹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여행을 좀 자주 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 사이에 태국도 다녀왔거든요. 태국에 다녀온 영상도 좀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행을 정말 자주 다니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 넘게 해외여행을 거의 못 갔잖아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정말 이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을 상당히 리프레시하게 만들어주고 또 활력을 주는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뭐 코로나 블루다, 뭐 우울하다라는 말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러한 감정을 겪었었는데 이번에 여행을 갔다 오면서 상당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삶에 있어서 여행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자주 다닐 생각입니다. 또 비슷한 질문 남겨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덧붙여서 혼자 아니면은 일행과 같이 가실 건지 질문을 달아주셨는데, 다음에는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번 태국도 같이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 여행지가 아니면은 항상 둘이 다니려고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겨울 산티아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추운 날씨인데도 땀을 흘리던데 정확히 몇 월 달에 가셨는지 알려주시겠어요? 하는데, 정확히 1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걸었습니다. 초반에는 좀 추웠고요. 마지막에 거의 다 날이 많이 풀렸어요. 생장에서부터 폰세바돈이라고 이렇게 높은 산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좀 추운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크게 춥진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정말 추웠어요. 특히 밤에 많이 추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난방이 잘 되는 게 아니라서요. 밤에 많이 추웠어요. 산티아고 도착하셨을 때 어떤 마음 감정이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딱 산티아고 대성당 보자마자 그냥 바로 드디어 도착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3일간 걸은 거잖아요. 그럼 거의 군대에서 걸었던 훈련보다 더 먼 거리를 그 시간대에 걸어온 거라서 드디어 도착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산티아고 대성당을 딱 봤을 때보다 도착하기 5km 지점 그 전부터 좀 마음이 울컥울컥 했어요. 그때 제가 찍진 않았지만 울기도 울었거든요. 눈물이 그냥 막 나더라고요. 그게 정말 감격스러웠는데, 그렇게 5km 전부터 눈물을 쫙 빼고서 오니까 뭐랄까 약간 덤덤하면서도 드디어 내가 성취를 해냈구나 라는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례길 마지막에 무엇을 버리고 오셨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스틱과 침낭 버렸고, 그리고 대부분 가져왔던 것들은 다시 한국으로 챙겨왔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뭐 노트북이나 드론 같은 거 좀 귀중품을 많이 가져와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질적인 거 말고 정신적인 것들은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 많이 두고 왔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인생에 있어서 내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 이렇게 쌓여있던 그 스트레스를 다 정리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4월 말 출발 6월 초까지 40일 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복장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겨울철부터 걸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걸었던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일교차가 좀 심하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도 아침 저녁으로 좀 춥고 낮 시간대는 좀 더울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경량 패딩을 가져가시거나 또는 날씨에 따라서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을 여러 겹 입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순례길 중에 개들의 위협에 노출되던데 사고로 이어진 경험을 했는지 여쭤보셨는데, 뭐 물리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진짜 덩치가 엄청 큰 개들이 막 짖으면서 위협을 하니까 좀 무섭긴 무서웠어요. 제가 물리진 않았는데 그런 사고가 왠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도난의 우려는 없었나요? 여쭤보셨는데요.
도난의 우려는 없었고요. 잃어버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해외여행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샤워를 할 때도 제 귀중품 있잖아요. 돈, 그 다음에 뭐 고프로나 제 노트북 같은 것들은 이렇게 작은 가방을 갖고 다녔거든요. 거기다가 챙겨서 샤워할 때 위에 걸어두고 샤워하고 그랬어요. 항상 제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귀중품들은 항상 지니고 다니셔야 돼요. 뭐 신발이나 뭐 옷 같은 거는 잃어버려도 다시 사면 되는데 뭐 돈이나 카드나 여권 잃어버리면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귀중품 항상 지니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순례길이 그냥 일반적인 여행은 아니기 때문에 도난의 우려는 일반적인 여행보다는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략 쓰신 총 비용과 꼭 갖고 가면 좋은 물품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비행기 값 빼고 말씀드릴게요. 요즘 비행기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제가 기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례길 33일간 걸은 것 중에서 비행기 값 빼고, 그러니까 숙박, 그 다음에 밥 먹는 거, 뭐 기타 용품, 뭐 유심 끼는 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거의 300만 원 가까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럼 거의 하루에 10만 원 정도 가까이 쓴 거거든요. 그러면 300만 원이면은 2,250유로예요. 33을 나누면은 하루에 거의 68유로 정도 쓴 셈입니다. 제가 뭐 호텔에서 잘 때도 있었고 또 밥 비싼 거 먹을 때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꼭 갖고 가면 좋은 물품은 발목 보호대, 무릎 보호대 필수입니다. 저는 이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스틱도 꼭 가져가셔야 돼요. 스틱이 있어야지 좀 오래 걸을 수도 있고요. 또 덜 힘듭니다. 이렇게는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태자면은 제가 가져갔던 물품 중에 정말 아쉬웠던 게 제가 수건을 한 요만한 거 가져갔거든요. 제가 무게를 좀 줄이려고 일부러 작은 거 가져가는데 수건 무게 뭐 조금 더 크다고 얼마나 더 무거워진다고, 제가 수건이 작아서 맨날 물기를 다 못 닦고 잤어요. 막 머리도 다 못 말렸고요. 수건은 조금 더 큰 거 가져가셔도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구간은 이라고 하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메세타 구간입니다. 와, 진짜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끝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저기 뭐 지평선 아니겠지만 지평선 비스무리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 그냥 이 악물고 걸어가 보자 해서 막 걸어가요. 그냥 30분 1시간 걸어. 근데 또 똑같이 쭉 저 멀리 끝이 안 보이는 길이 이어져 있어요. 저 멀리 지평선으로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걸어도 끝이 안 보이니까 그게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심심하고 재미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뻤던 코스는, 정말 예뻤던 코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기억에 남는 예뻤던 코스는요, 프로미스타 가는 길에 운하길이 있거든요. 이게 왜 예쁘냐면은 주변에 계속 밀밭만 보고 오다가 갑자기 언덕 조금만큼 올라가니까 바로 그 카스티아 운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물을 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물 그 양옆으로 이렇게 나무도 키가 높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내가 동화 속에 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그런 멋진 풍경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연락하는 순례자가 있냐고 하셨는데요. 핀란드 순례자와 얼마 전까지 이렇게 와치앱으로 연락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또 가실 계획이 있는지, 그러면 누구와 어느 길로 어느 계절을 가보고 싶은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걷는 동안은 다시 오나봐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걷고 오니까 다음에라도 또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참 희한해요. 또 갈 계획은 있고요. 다음에는 포르투갈 길로 가보고 싶어요. 포르투에 출발해서 해안가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보고 싶고요. 다음에는 저희 집사람과 갈 예정이고, 계절은 여름에 가고 싶습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에 가고 싶은 게, 제가 겨울 순례길을 걸으면서도 딱 완주에서 마시는 그 맥주가 정말 맛있었거든요. 근데 그 무더운 여름날에 도착해서 샤워하고 마시는 맥주의 맛은 얼마나 맛있을까? 그게 또 참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보람찬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맥주의 참맛을 위해서라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질 상태가 좋던데 알고 싶다는 분이 계시는데요. 특별히 마이크 쓰는 거 없어요. 저는 고프로 10 쓰고 있고요. 따로 효과 넣는 것도 없고 고프로 원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 저는 리턴 티켓까지 모두 결제해서 갔고요. 백신 접종은 다 맞고 가셔야 될 거예요. 저는 그 당시 3차까지 모두 맞고 갔습니다. 다음 질문은 전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바뀌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술래길 홀로 걸으면서 느낀 게 있다면은, 예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이러면은 부딪혔거든요.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능하면 피할 수 있는 피해 가자. 그리고 다툼이 생기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은 그것도 최대한 피해 가자라는 마인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굳이 그런 일을 맞닥뜨려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다음 질문인데, 다녀온 직후에는 오랜만에 그 있잖아요, 20대 초중반의 그 열정 있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열정이 다시 느껴서 좋았습니다. 제가 20대 초중반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고생을 다 한번 해보면서 살아보자라는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때 그 느낌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좀 게을러진 느낌이 다시 들더라고요. 유지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 계속 운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운동하고 땀을 흘리니까 몸이 더 건강해짐과 동시에 정신도 맑아지는 것 같아서 요즘 다시 운동하면서 그때 그 마인드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뭐 평생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론 가져가신 거 후회한 적 없나요? 솔직히 후회했어요. 이게 그냥 여행이면 모르겠는데, 이 무거운 짐을 지고서 계속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지고 있으니까 이게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500g 1kg만 더 늘어도 어깨가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드론 가져간 것도 막 후회했을 정도로 좀 힘들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기 서비스 한번 이용 없이 다 메고 갔던 터라 드론이라도 좀 줄일걸 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배낭은 오스프리 가져갔고요. 신발은 등산화를 신고 갔는데, 등산화가 좀 무겁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간다면은 조금 가벼운 걸로 신고 가고 싶습니다. 걸어보니까 등산화까진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등산화가 필요한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전체 구간 중에서는 그렇게 비중이 높은 건 아니라서 그때만 좀 조심해서 걸고, 나머지는 좀 가벼운 신발 신는 게 오히려 발 피로도를 줄이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길게 뽑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더 길게 만들 수 있었는데 좀 루즈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속도감 있게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가장 아름다웠던 길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생각나는 음식은 그 스페인 문어 뿔뽀랑 그리고 양갈비가 생각이 나네요. 그 푸엔테라 레이네에서 먹었던 그 양갈비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너무 제 입맛에 맞는 음식이어서 그거는 한번 다시 먹어보고 싶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사실 크게 위험하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들깨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베드버그는 그 일회용 시트를 잘 깔면은 그나마 좀 덜 물리는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겨울철에 걸어서 동료 순례자들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들깨들이 저한테 짖은 거지, 이제 약간 봄, 여름, 가을 때 가면은 동료 순례자 같이 걷는 분들이 계시니까 들깨 조금 덜 무섭지 않을까 싶어요.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혼자 걷다 보니까 들깨들이 만만하게 봐서 그런지 그런 사건이 좀 있긴 했는데,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다른 분들은 포기도 많이 하시던데 체력, 발 관리, 음식, 배드버그 등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저는 사실 체력 관리를 초반에 못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드리자면은 하루에 계획한 거리만 딱 걸어가시는 게 좋아요. 내가 오늘 20km 걷겠다면 딱 거기까지만 걷는 게 좋고요. 그리고 도착해서 출발 전후로 스트레칭 계속 해주시고, 그리고 또 발이 되게 시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찬물로 찜질 한번 해주시고, 차갑더라도 이렇게 찜질을 해야지 낫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여자인데 혼자 가도 안전한가요? 영어 못해도 갈 수 있죠, 당연히. 제가 봤던 어느 한국인분은 영어 한마디도 못하세요. 다 스마트폰 어플로 이렇게 통역, 번역을 해가면서 다 하시더라고요. 뭐 요즘 이게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없어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혼자 걷는 여성분들 많이 봤거든요. 외국 여성분들도 많이 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안전하게 걸으시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겨울철 비수기만 좀 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즌만 피하면은 같이 걷는 순례자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덜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순례자길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 길은 아니에요. 제가 봐도 안전하다 느꼈고요. 또 스페인 분들도 워낙 상냥하시니까 크게 위험하다는 건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리 부상으로 힘들어 하시던데 완주 현재 무릎이나 발목 또는 위장장애 같은 후유증 없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솔직히 발목이랑 무릎은요, 귀육 후에 3개월은 계속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병원에서 안 가는 성격이에요. 참다가 병원 가는 성격인데 너무 아파갖고 갔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도 별 문제 없다고 좀 휴식을 취하면 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 발목도 안 아프고요, 무릎도 안 아파요. 근데 귀육 후 한 3개월은 계속 무릎이랑 발목이 많이 시렸었어요. 그리고 위장 장애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갔다 와서 살이 좀 더 찌는 것 같아요. 그때 많이 먹어서 위가 늘어나는지 많이 찌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답변해 드리면은 알베르게 여성 혼자 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여자 혼자 걷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립 알베르게 같은 경우에는 좀 노후화가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남녀 공용 욕실, 화장실이 있기도 한 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좀 신경 쓰이시면은 사립 알베르게 가시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남녀 분리되어 있는 욕실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을 드린 거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치아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비수기 시즌만 제외하면은 마을 건너 마을마다 알베르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일 1박 제한 같은 경우에는 공립 알베르게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 사립 알베르게는 미리 예약된 것만 없으면은 연박도 가능해요. 그래서 사립 알베르게는 제한 없이 연박을 할 수 있으니까 며칠 푹 쉬시면서 또 휴식을 취해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못 먹고 와서 못하고 후회되는 것, 그것 때문에 다음에 또 다시 가야겠다는 거 있나요? 하면은 저는 호주를 다시 가고 싶습니다. 제가 워킹홀리데이 했던 호주를 다시 갔는데 그때는 워낙 일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면은 좀 그때 못 가봤던 여행지도 가보고 좀 구경을 좀 다녀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때 못 먹었던 음식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때 못 먹어봤던 음식은 기억이 없잖아요. 뭐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때 먹었던 4불짜리 5불짜리 싼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게 막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메라는 고프로 10을 메인으로 쓰고요. 그리고 오즈모 포켓 2를 서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저도 사실 엄청 사교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걷다가 할 얘기가 없거나 또 영어를 계속 쓰면서 가다 보면은 머리도 많이 아프거든요. 힘들고. 그때는 제가 먼저 앞서간다고 말하거나 좀 쉬고 간다고 말하거나 해서 조금 따로 떨어져서 걷는 편입니다. 그리고 밑에 댓글로 어느 분이 산티아고 관련 영화 I am off then, 나의 산티아고 한번 보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순례길을 혼자 걸어야 되는 거라고. 순례길 혼자 걸으시면은
정말 느끼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냥 나 혼자 걷겠다라고 말을 하시고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혼자 걷는 게 사실 편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아무 말 없이 혼자 걷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이제 저도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 혼자 걷다 보면 심심해서 알베르게 가면은 일부러 그 주변 순례자들 말 걸고 그랬는데, 또 순례자들이 많이 있을 때는 알베르게에 저 혼자 조용히 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스타일대로 걸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쓴 어플들은요, 우선은 까미노 닌자라는 어플 제일 많이 썼고요. 이게 이제 오프라인, 그러니까 데이터가 안 통해도 어플이 실행이 되거든요. 내가 어디쯤 왔는지 그걸 표시해주고 앞으로 남은 거리, 그 마을에 있는 알베르게 등을 알려주니까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쓴 건 구글 지도 썼습니다. 구글 지도로는 이제 어디 마을 가서 식당 찾을 때 식당의 별점이나 리뷰 같은 거 많이 보고 또 어떤 메뉴 있는지 뜨거든요. 그런 거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 두 개만 있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전 이 두 개밖에 안 썼어요. 이제 입국과 귀국이 제가 갔을 때보다 좀 더 간편해졌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가시는 날짜 기준으로 해서 까치년 카페에서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이제 출입국 관련 내용을 사람들이 공유를 해주니까 저도 많은 정보를 까치년에서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 못하시더라도 번역기 어플이 잘 되어 있어요. 이걸로만 해 가셔도 되고, 아니면 기본적인 짧은 영어나 스페인말은 배워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언어라는 게 말이 통하면은 더욱더 편하겠지만, 통하지 않더라도 내가 밥 먹고 걸어가고 자는 거 크게 문제 없거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베르게에서 누구랑 싸운 적 없나요 하셨는데요. 뭐 약간의 말다툼은 있었어요. 조금 까칠한 그 이탈리아에서 온 어떤 여성 분이었는데요. 나이가 한 40,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데, 얘기를 하는데 약간 뭐랄까 기분 나쁘게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좀 하고, 그래서 약간 말 다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상 안 올렸어요. 뭐 올려봐야 좋을 추억이 아니니까 안 올렸고요. 근데 순례길에서 만나는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99명은 정말 좋거든요. 근데 그 중 한 명이 조금 별로인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사람들 무시하셔야 됩니다. 정말 무시하셔야 돼요. 그거 신경 쓰면은 나머지 99명의 좋은 순례자들이 안 좋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냥 아유 그런 놈들이 있구나 하고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야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프로 10 메인을 썼고요. 그리고 애플 맥북에서 파이널 컷으로 작업을 했고, 외장하드 가지고 다니면서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한 책은 읽어본 적 없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행지에서도 걷는 컨셉을 이어나갈 것인지, 제가 걷는 게 컨셉은 아니었는데 주로 트레킹을 좋아하다 보니까 주로 영상이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던 것 같고요. 이젠 다른 여행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오토바이도 타면서 가보고 싶고, 정말 멋있는 휴양지 가서 좀 쉬고 싶고, 그런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힘든 것만 즐기는, 또 걷는 것만 즐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든 여정이 대체로 순조롭게 보이는 순례길이었는데, 영상에 올리지 못했던 위기는 없었냐고 여쭤보셨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툼도 있었고요. 또 근데 그 일부에 불과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영상에 안 넣었어요. 그거 정말 뭐 좋다고 그런 거 안 올렸고요. 일부러 나중에 또 그냥 추억하기도 싫어서 안 올렸고, 그리고 영상에서 뺀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막 울었던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이 심적으로 막 벅찰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막 울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에피소드에서 막 야호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게 정말 이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답답함을 풀고자 큰 소리 쳤던 건데, 어쩔 때는 그렇게 큰 소리 쳐도 잘 안 풀 때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영상들은 다 안 올렸어요. 부끄럽기도 하니까.
다음 질문은요. 준비. 미리미리 체력 관리 연습해 오시면 좋아요. 매일매일 걸어보시고 10km, 20km 늘 걸으면서 몸에 계속 몸을 워밍업 시켜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초반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악으로 깡으로 막 걸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체력이 좋았었는데 뭐 다 왕년의 얘기고요. 이게 준비 운동을 계속 해오고 체력 관리를 좀 해야 돼요. 게다가 또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짐을 메고 걷는 거니까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제일 힘든 구간이 언제인지 여쭤보셨는데, 아까 힘든 구간 메세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일 힘들었던 구간 꼽으라면은 첫날 피레네 산맥이 가장 힘들긴 했어요. 체력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몸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빡센 구간을 걷다 보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건 피레네, 정신적으로는 메세타가 좀 힘들었어요.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중간에 초반에 만난 분들이랑 같이 걸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또 혼자 걷기도 했는데 외롭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초반에 만났던 분들이랑 끝까지 가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그분들 제가 많이 물어봤거든요. 혹시 앞서 이런 프랑스 아주머니랑 스페인 아저씨 둘이랑 또 이렇게 걸어가는 거 봤냐고 하니까 봤다고 하더라고요. 까미노 패밀리라고 부른대요. 우리는 까미노 패밀리로 같이 동행해서 걷고 있다라고 그분들이 말을 하면 다닌다고 하는 거를 제가 전화 들었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도 사실 계속 같이 동행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가 좀 다리가 많이 아팠던 때였어요. 다리가 정말 너무 많이 아파서 오래 걷기 힘들 때였거든요. 그래서 꼭 쉬어 갔어야 됐는데 하루 쉬니까 계속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따라잡지 못하고 같이 동행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저 혼자 남다 보니까 그 이후로 제가 여러 그룹의 순례자들 만날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 다음날도 없고 그 다다음날도 동행하는 순례자가 없어서 너무너무 외롭긴 했어요. 사실 첫날, 둘째 날 버틸만 했는데 셋째 날, 넷째 날 나 혼자라는 생각에 너무 힘들고 외로웠었습니다. 제가 정말 외로움을 잘 안 타는 성격이거든요. 근데도 그때의 그 고독의 레벨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영화 그 캐스터에 보면은 톰 행크스가 이제 배구공 윌슨한테 혼잣말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혼자 촬영하지 않는데도 막 혼잣말하고 다니고 혼자 막 노래 부르고 그냥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힘들긴 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외로움과 고독이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내가 살면서 그러한 깊은 고독을 느껴볼 때가 언제 있을까 라는 생각에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야, 그것마저도 순례길이 저한테 준 어떤 그런 특별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순례길 걸으시면서 가능하다면은 그 고독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외로운데 그 고독 살면서 얼마나 더 느끼겠어요. 한번 느껴보시고 즐겨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배드 보고 물리고 나서 그냥 냅두니까 자연 치유됐던 것 같아요. 크게 막 많이 물렸던 건 아니라서, 제가 좀 뭐 벌레 물려도 좀 무던한 편이어서 신경도 안 썼거든요.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걸으면서 땀을 워낙 많이 흘려서 그런지 노폐물이 배출이 되어서 문제가 없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미리 코스 짜가셨는지 궁금하셨는데요. 코스를 제가 짜서 간 건 아니고요. 저도 앞서간 순례자 분들의 그런 후기를 보고서 짜갔습니다. 제가 막연하게 짧으면 30일, 만약에 좀 늦으면은 35일 내로는 도착을 하자라는 생각을 걸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걷다 보니까 30살 만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요. 보통 저는 그 다음날 도착지를 그 전날에 결정을 했어요. 오늘 이만큼 걸었으니까 내일 여기까지 걷자, 이런 거를 그 전날마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숙소는요, 어플로 예약한 건 아니고 전화나 문자로 오픈했는지 확인하고 가서 그 다음에 묵곤 했습니다. 아니면은 까치년에 가면은 이제 후기 올려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어디서 묵었는지 또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작정 전화도 안 해보고 그쪽으로 찾아가는 적도 있긴 합니다. 그러다가 막 문 닫아가지고 고생한 적도 있긴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고생도 술래길의 추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과 준비가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일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짐을 정말 더 가볍게 해서 갈 것 같습니다. 짐이 가벼워야 술래길이 더 행복합니다. 제가 바지 2개 가져가는데 바지 하나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짧은 반바지 하나 챙겨가서 빨래할 때는 반바지 입고서 그 바지 하나 다닐 것 같고요. 그리고 티도 3개 가져가는데 2개면은 그냥 로테이션해서 입으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드론 같은 거나 좀 무거운 장비는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게 정말 어깨에 많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너무 무거우니까 이 배낭의 무게가 이 무릎이랑 발목까지 또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음에 간다 하면 무조건 짐을 최대한 줄이고 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 사실 제가 이런 정리에는 좀 약합니다. 숙소 맛집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 여쭤보셨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그날 방문한 식당과 알베르게가 있어요. 거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어디 유명한 곳 일부 찾아간 게 아니라 저는 약간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은 계획 없이 여행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그냥 걸어가다가 저기 식당 사람 많아 보이는데 하면은 그냥 가갖고 음식 시켜 먹고 그래요. 그게 저는 진짜 여행의 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도 참고하되 그냥 가다가 저기 사람 많다 하면 한번 들어가셔서 음식도 한번 주문해 보시고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계속 할 거라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이제 태국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다음 여행지로는 대만이나 베트남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거기 오토바이 천국이잖아요. 오토바이 여행을 꼭 해보고 싶어요. 전에 베트남 갔을 때도 오토바이 여행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하루밖에 안 탔었거든요. 다음에 가게 되면 좀 길게 오토바이를 타고서 베트남 전역을 한번 돌아다녀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 제가 사용하는 물통에 대한 문의가 많았어요. 제가 이거는 그냥 쿠팡에서 검색해서 샀거든요. 제가 제품이로 한번 다시 검색해서 이 영상에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유용하게 썼어요. 가볍기도 하고 또 구릴 수도 있고, 그리고 뜨거운 물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 핫팩 대용을 썼어요. 샤워실 가면은 뜨거운 물 나오거든요. 뜨거운 물 물통에다 받아다가 이렇게 안고 잤거든요.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동기 서비스 안 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 동기 서비스는 안 썼는데, 사실 저도 힘들면은 중간에 한번 동기 서비스를 쓸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스페인 순례자 중에 이름이 레오였나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다친 게 아니고 노약자가 아니고 그렇지 않다면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이 가방을 메고 가야 된다. 그래야만 순례자라고 말을 하고, 또 끝끝내 그렇게 힘들게 도착을 했을 때 비로소 더욱더 뿌듯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걸으면서 계속 그 말이 맴돌았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한 게, 이런 힘든 순간들이 다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순례자길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동기 서비스를 이용 안 했고, 또 안 하고 걷다 보니까 그냥 또 오기가 생겨서 그냥 끝까지 안 하고 걸어보자, 그냥 내가 다 메고 걸어보자라는 생각으로 걷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긴 힘들었어요. 이 가방 무게가 계속 무거워지다 보니까 정말 천근만근 같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도착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해냈다, 해내고 말았구나 라는 희열이 정말 온 몸에 가득 찼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그리고 또 다른 얘기인데, 가방에 대한 애착도 생겼어요. 예전에는 그냥 하나의 물품 중 하나였는데, 이 가방은 뭔가 나와 이 고난을 함께 했다는 생각에 뭔가 애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방금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었네요. 이제 Q&A 다 했습니다. Q&A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었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여행 영상을 올리고 싶어요. 저도 주기적으로 올릴 테니까 다음에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